안녕하세요. 아직 뉴욕 시간 오후 2시 정도인데 오늘은 마켓에 별다른 일도 없고 그냥 잠잠해서 아직 장 마감은 아니지만 짬을 내서 주식 말고 좀 다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영어 공부 어떻게 했냐고 혹은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안 그래도 예전부터 한번 다뤄보려다가 또 최근 영상들 중에서 제발 영어 좀 쓰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이번 기회에 영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또 언제까지 유튜브를 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일상 생각들이 담긴 영상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일단 이 영어 좀 쓰지 말라라는 이 소리에 대해서 이게 쌍욕을 섞어가면서 코멘트를 달아서 제가 굳이 뭘 하지 않아도 유튜브에서 자동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는 안 보일 텐데 어쨌든 아니 미국 주식을 다루는 컨텐츠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미국 금융시장, 미국 경제, 시사, 뉴스 이런 걸 다루고 심지어 제가 인용하는 모든 자료들은 항상 제가 원본을 가져오기 때문에 아니 이런 원 소스들이 다 영어인데 뭘 영어로 쓰지 말라는 거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물으시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 여기 미국 사람들은 그냥 모국어로 된 이 영어로 된 이 고퀄의 정보들을 너무 손쉽게 접할 수 있고 그걸 사용해서 투자를 하는데 미국 주식을 하는 순간 더 이상 이 여러분의 경쟁자는 옆집 아저씨, 옆자리 김 과장이 아니라 여기 미국에서 로빈후드, 위블 이런 거 사용하면서 영어로 된 고퀄의 실시간 투자 정보로 무장하고 그냥 쉽게 주식하는 이런 수백만 명의 그냥 일반 미국 사람들이에요. 영어 쓰는. 그리고 또 무슨 영어를 한국식 발음으로 좀 해달라라는 말도 안 되는 리퀘스트가 있는데 일단 한국식 영어, 한국식 발음이라는 거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영어는 영어지 한국식 영어라는 게 어딨냐고. 특히 전문 지식을 전달할 때는 일단 기본적인 이제 금융, 경제 용어 자체가 다 영어이고 그리고 내가 정보를 프로세싱하고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이 사고 자체가 전부 영어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메인은 이제 한국말로 진행을 할지라도 중간중간 영어가 튀어나오는 거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금융 시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관련 용어나 영어 표현들에게 익숙해지는 게 좋죠.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럴 거면 영어로 채널 운영하고 그냥 미국인들 대상으로 주식 얘기하지 왜 굳이 한국인들 대상으로 그 영어를 쓰느냐. 저 영어로 미국 사람들 교육시켜요. 돈 받고. 그건 기관들 대상이니까 물론 유튜브에서 하는 거와는 수준이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 직업은 당분간 없어졌고요. 올해는 못했고 내년에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국말로 하는 거는 유튜브를 지금 취미생활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언어라는 게 조금이라도 쓰지 않으면 금방 퇴화돼 버리고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나 알려달라.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좀 봤어요. 영어 공부 관련해서 남들이 뭔 소리를 하나. 그런데 대부분 헛소리만 하더라고. 아니 무슨 6개월 만에 원어민 되는 법, 4개 국어 마스터하기, 토종 한국인, 유학 없이 1년 만에 영어 정복하기. 아니 이게 무슨 궤변들이야. 몇 개월 만에 원어민 되는 법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유독 한국에서 몇 개 국어 이런 거에 되게 집착을 하는데 그렇게 몇 개 국어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그 몇 개 국어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언어라는 거는 이제 평생 공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또 그 어떤 언어도 감히 마스터했다는 표현을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뭔 마스터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제 언어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어야 하고 또 이제 자기 목적에 맞게 그리고 자기 전문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서 요구되는 거기에 준하는 수준의 어휘력 그리고 이 표현 로직을 자유자재로 구사를 할 수 있고 내 의견을 그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고 이 정보 습득이나 활용 면에서 문제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지 그 언어를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모국어라고 해서 꼭 잘하는 것도 아니죠. 제가 보면 일단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도 잘해요. 그리고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한국말도 못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뭐 20년, 30년을 살아도 영어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유학생이라서 아는데 유학생 중에서도 영어 못하는 유학생들 많아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굳이 미국 유학을 하지 않아도 뭐 미국에서 살거나 공부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영어 공부 제대로 열심히 하면 영어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유치한 건데 사실 한국에서는 마치 미국에서 몇 년 살았는가가 이 언어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영어 실력이 등급화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10년 살다 온 철수가 미국에서 5년 살다 온 영희보다 영어를 잘한다라고 인식을 한다던가 제가 한국에서 학생이었을 때도 심지어 고등학교 때도 그런 식의 약간 말도 안 되는 서열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순수 국내파, 외국 생활 한 번도 안 한 친구들 중에서도 영어를 미국 교포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어휘력, 표현력 같은 부분에서 미국 애들보다 더 나아. 발음도 완벽하고. 그럼 이런 게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원래 머리 좋은 애들이 아닌가라고 하실 텐데, 물론 어느 정도는 타고난 머리, 재능이 주는 역할이 있죠. 하지만 그만큼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영어라는 언어에 자신을 끊임없이 노출시키고, 영어로 사고하려고 노력하고, 구사력을 기르고,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죠. 왜 영어를 잘해야 되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요즘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모든 분야에서 영어가 절대적이니까.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친 듯이 노력을 해서 영어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비법, 팁, 노하우 이런 거 없어요. 공부에 무슨 필승법 이런 게 어딨어.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정말 영어 공부를 미친 듯이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거든요. 뭔가 자꾸 요행을 바라고 지름길을 바라고 뭔가 비법만 알면은 이게 마법처럼 실력이 확 늘 것 같은 단기간에 그런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영어 공부를 못하는 거야. 본인이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아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고 원서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뉴스도 최대한 원문으로 읽고 영어 공부하겠다고 자꾸 미드만 보지 말고 정말 미국 드라마로 공부를 한다면 미드 영어 스크립트 다운받아서 다 외워버리던가 그리고 금융, 경제, 주식 관련 영어에 집중하고 싶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말 눈 뜨자마자 CNBC, 블룸버그 켜고 들으면 돼요. 요즘에 팟캐스트도 있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유튜브만 봐도 널린 게 영어 콘텐츠인데 영어 공부는 평생 한다고 생각하고 영어를 최대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할 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남들이 번역해주는 거 이제 받아만 먹어요. 그리고 그 어떤 정보도 영어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랑 한국어로 검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랑 그 퀄리티가 천지 차이예요. 이건 정말 비교 불가. 그럼 이렇게 영어 공부를 평생 그렇게 많이 하려면 그 정도의 노력을 쏟을 만한 이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이 공부의 목표와 방향성의 문제인데 일단 영어 공부의 목적이 영어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쓸데없거든. 그게 무슨 의미야. 본인의 꿈이 세상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자가 아니잖아요.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얘기는 웬만해서는 피하고 싶지만 또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세월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거의 10여 년 전 일이고 또 요즘 민사고는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요즘에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있을 때는 거의 매일 매주 선서하듯이 읊어야 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학교 교훈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 상용의 목적. 제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아직도 조사 하나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일단 영어 상용의 목적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어는 앞서가는 선진 문명 문화를 한국화하여 받아들여 한국을 최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며 그 자체는 결코 학문의 목적이 아니다. 이게 전문인데 앞부분은 약간 사실 논란 여지가 있어서 그 얘기는 안 하기로 하고 이 뒷부분이 포인트예요. 영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영어는 도구일 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들 뭔가 자신이 accomplish하고 싶은 목적이 있고 본인의 그 목적에 따라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그 공부의 정도와 수준과 그 양이 달라지는 거고 만약에 미국 주식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만 영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생각보다 그 양이 그렇게 방대하지도 않아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금융경제 용어들도 사실 영어 그 자체를 봐야지 훨씬 더 이게 직관적이고 영단어 그대로 보는 게 외우기도 쉽고요. 그리고 나왔던 단어들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셋 안에서만 계속 활용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만 이게 낯설고 불편하지 계속 보다 보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계속 이런 식의 영어에 familiarize 하는 게 중요한데, 미국 공시 자료, 투자 설명서 자료, 미국 투자 사이트, 포스팅 같은 거 수시로 읽어보고, 기업 earnings call도 직접 들어보고, 그리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이 주식 정보 얻는 재미뿐만이 아니라 그냥 기업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재미도 있고 하다 보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언어라는 장벽이 더 이상 장벽처럼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오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있던 세계가 제가 항상 경쟁해야 했던 상대들이 정말 미국 초 엘리트 백인 남성들이고 이들과 경쟁하려면 나는 이들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야 하고 그리고 영어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그 수준에서는 더 이상 영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보다 언변도 뛰어나야 되고 이 미국 백인 아저씨들과 이 영혼의 대화를 나눌 수준까지 돼야 되니까 실력도 그렇고 말도 더 잘해야 되고 안 그러면은 내 옆에 있는 백인 남자 뽑지 나를 왜 뽑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목표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평생 미친 듯이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만 하는 이 동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들 자기만의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 테니까 본인 목표에 맞게 설정을 해서 영어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어에 대한 쓸데없는 거부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그래서 적어도 공부할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한번 다뤄봤어요.